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은요,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해서 삶의 조건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려고 하는 사회적 활동의 총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국가는요,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욕구 충족 수준이 굉장히 높고 사회통합 지수가 높아요. 사회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민들의 어떤 일치 단결성이 굉장히 높아서 자기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 사회도 얼른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해온 제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발전의 역사는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자유방임주의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공장들이 막 생기고 막 그래서 초기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때 초기 자본주의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자유방임주의죠. 자유방임주의. 모든 거를 시장의 자유에 방임하겠다. 국가는 무슨 역할을 하냐? 밤에 경찰 역할이나 제대로 해라. 그래서 야경국가론이라고도 하고요. 정부는 어쨌든 작은 정부여야 된다. 작은 정부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모든 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서 시장 자율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나타나죠.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면 자본가가 노동자를 말 그대로 굉장히 비참하게 착취를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알죠? 초기 자본주의에 막 아동노동, 막 나이 어린 아동들에게 하루에 15시간씩 노동을 하고 겨우 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만 돈을 주는 거야. 그 돈을 들고 가서 가족들 한 끼 두 끼 먹고 다시 일터로 나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는 점점 배를 불리는데 노동자들은 가난해져. 그래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빈곤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자본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 그리고 서로 경쟁하면서 뭘 하냐면 엄청나게 생산해. 상품들을 그냥 무작정 생산을 해요. 그 물품들을 누가 사줘야 돼? 바로 이 노동자들이 사줘야 되는데 노동자들이 빈곤 상태에 있으니까 물건을 못 사잖아. 그러면 이 생산된 물품들이 뭐가 돼요? 전부 재고가 돼요. 그 물건이 안 팔리고 재고 물품이 쌓이면 어떻게 돼? 기업이 망하죠. 기업이 망하고 도산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해서 일자리를 다 얼어서 길거리로 나오게 되는 대공황이 벌어지죠. 네, 그렇죠? 이렇게 대공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당시의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더 이상 자본주의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자본주의를 수정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게 되죠. 수정자본주의.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도 나오고 몰라도 돼 이건? 어쨌든 수정자본주의가 나오고 돼. 이러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되겠구나. 큰 정부로. 그래서 국가가 여러 가지 기업들 간의 공정 경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칙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어떻게 빈곤에서 빠져나와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할 것인지. 그래서 자본가 기업가들에게 얼마 이상씩 급여를 줘라라고 뭐 최저임금제도 실시하고 점점 임금을 올리라고 압력을 넣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서 뭘 실시하게 되냐면 복지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를 바로 이때 복지국가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이 이후에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언급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이 초기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에서 수정자본주의로 넘어가면서 복지를 바라보는 개념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 전통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사회에서 초기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로 이어지는 이 시기에는요. 그런 국민들, 백성들의 가난을 누구 책임으로 봤어요? 누구 책임이야? 가난한 사람들 누구 때문에 그렇게 가난해진 거야? 그 사람 개인 책임이야.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 사람이 노력 안 해서 그 사람이 공부 안 해서 가난한 거야. 어쩌라고? 가난을 그 가난한 사람 개인의 책임으로 봤어요. 그러면 복지는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되냐면
시혜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혜라는 거는 시혜라는 단어 뜻 알죠? 그러니까 불쌍해서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거. 왜 최초의 유럽의 최초의 복지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1601년에 나왔거든요. 그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결국 뭐냐면 엘리자베스 여왕님이 너무나 자비로워서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개개인들에게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엘리자베스 여왕님의 자비로움으로 먹을 거 줄게. 이게 바로 이때 당시의 복지정책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수정자본주의 복지국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느냐? 가난이 누구 책임이 되냐면 국가 책임이에요. 국가 책임.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해서 국가가 개개인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아서 가난에 빠진 거야. 국가가 책임져야 돼. 그럼 그 가난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한 정책들을 누가 실시해야 돼? 국가가 실시해야 돼. 국가가. 그래서 이때부터 복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될 보편적 권리가 된 거야. 국민이라면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 이전과 이 이후에 가난을 바라보는 시각, 관점과 그래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접근하는 태도가 확 바뀌게 된 거죠. 여기까지 설명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복지 정책의 발전의 맥락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교과서로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사회복지의 유형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회복지는 크게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회서비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회서비스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보조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정확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빈 종이를 활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는 거예요. 공공부조는요,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누가 도와줘요?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뭘로 지원해줘? 국가가 뭐 돈이 있어요? 돈 있죠. 누구 돈이에요? 국민의 세금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가난에 빠져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국민을 내는 사람들을 부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담하는 사람과 혜택을 받는 수혜자는 서로 다른 거죠. 그렇죠? 특히 이 부담하는 사람들 중에 더 많이 부담하는 사람 누구예요? 세금은 어떤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할까요? 그렇죠. 부자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부자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요. 이거 이해 가시나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공공부조의 성격은 이미 그 사람들이 어려움, 가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가난해진 다음에 사후에 약 지어주듯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전적 지원을 원칙을 한다. 그러니까 돈 주는 거예요, 돈. 반면에 사회보험은요, 보험이 뭐예요, 보험이. 보험비를 내는 거잖아요. 보험비를 미리
냈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보험비 받았던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해가요? 그러면 이 사회보험엔 누가 가입해? 누가 가입하죠? 국민이 가입해요. 자, 이렇게 잘라볼게요. 국민이 가입해. 나 가입하기 싫어요. 저 가입하기 싫어요. 그럼 가입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네 가지를 4대 보험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마지막 산재보험. 산재보험. 이제 국민들, 근로자들은 이제 의무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가입해 있죠. 그랬다가 이제 퇴직하고 늙으면, 그 다음에 아프면, 그 다음 실직당하면, 그 다음에 산재당하면 그때 이제 이 각각의 보험비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성격이 어때요? 사전 예방적이죠. 사전 예방적. 미리미리 돈을 이러한 어려움에 빠질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니까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전적 지원이에요. 돈 주는 거예요. 이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공통점이 되겠네요. 자, 봐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요.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했죠. 그럼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어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있기는. 어떻게 있냐? 여기 지금 사회보험이 보험비를 미리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보험비를 어떻게 책정하냐면 보험비 책정 기준은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비가 올라가요. 이해가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소득이 많은 사람이 보험비를 그만큼 많이 내. 그리고 아플 때 병원에 가서 그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봐. 감기 걸렸어. 부자인 사람이 감기 치료받을 때 감기 치료비랑 가난한 사람이 감기 치료받을 때 그 치료비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그런데 사전에 보험비는 누가 더 많이 내? 부자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보험비를 더 많이 내잖아.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기는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상호부조. 상호부조. 그러니까 상호부조적 성격이 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공공부조에 부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공공부조를 상호부조적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상호부조적 성격은 사회보험에 있는 거야. 사회보험.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보험비를 많이 냈지만 혜택을 받을 때에는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야. 아프거나 실직당하거나 산재당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소득 많은 사람들이 소득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득 많은 사람들이 낸 돈이 소득 적은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게 되는 성격이 있는 거야. 서로 돕는다 그래서 상호 부조적 성격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공공부조가 사회보험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출제자들이 이걸 가지고 함정을 파.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그 문장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공공부조가 더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여기에 사회서비스 설명 하나 하면, 자, 또 다른 유형인 사회서비스는요, 공공부조 사회보험 둘 다 금전적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이에요. 비금전적 지원. 그러니까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비스, 교육이나 정보 제공의 형태로 도와주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민간 영역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사회서비스가 할 수 있는 거죠.